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한동훈은 자신이 의료대란의 중재자로 등판한 다음날 선대위 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했지요. 전공의 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와 의료인과 정부의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어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해결하는 국민의힘과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이용만 하려는 민주당과 저희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쩌지요? 현격한 차이는 이미 20여일 전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난 4일 이재명 대표는 의료대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었습니다. 의료파업 종식을 위해서 사자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산, 수술 지연에 따른 사망 같은 극단적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책 없이 길어지는 대치 때문에 환자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결국 과도한 2,000명 증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의료계를 자극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료계 안에서는 500명 정도 의사 증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이미 400~500명 정도 10년간 증원을 하면 일단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정도 증원을 추진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현실적으로 내놓고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 의료 대란을 즉각 해결해야 합니다. 말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주먹을 씁니까?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여야와 정부, 의료계를 포괄하는 사자협의체 구성을 촉구합니다. 대화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의료대란에 대한 해법을 아예 모르고 있었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이 이미 다 꿰차고 있는 총선용 기획으로 말이지요. 김진애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무리한 규모의 의사정원 확대 문제를 일부러 일으키고 강경 대응으로 더 키우고 슬며시 한동훈 등판시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쇼를 하는 윤석열 정권.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시나리오. 믿어지는 데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정치질에 국민은 학을 뗍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송현 언론인은 한 발 더 들어가지요. 분노. 외환위기의 여파로 찬바람이 몰아치던 1998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 있었다. 당시 대검 공안부장이던 진형구 씨가 폭탄주 돌리던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우리가 파업을 유도했다는 취중 고백을 하여 보이지 않는 손이 파업을 유도했다는 게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장인이 바로 그 진형구 씨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대폭 증원한다고 발표했을 때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 떠올랐다. 이런 거다. 의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폭탄 카드로 의사들의 자존심을 자극하여 파업을 유도한다. 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높기 때문에 민심은 폭발하듯 반응할 것이고 김건희 디올백 등 윤석열 정권에 불리한 온갖 악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의료대란으로 국민의 불편을 최대한 키우고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최대한 끌어올린 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결사로 나서 극적으로 정부와 의사 집단의 분쟁을 해결한다. 한동훈은 영웅이 되고 선거는 국힘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라는 선거용 장괴.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을 떠올리면서도 우리 국민의 수준이 높은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나 했는데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대 교수들을 만났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의 건의를 받고 전공의들에 대한 강경 대응 유예 등 유화책을 총리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 특수부에서 검사 경력을 쌓은 검찰 출신 정치인들은 국민 상대로 심리전을 하는 공작으로 정치를 배웠나 보다. 영화 내부자에서 나오는 대사처럼 개돼지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몹시 불쾌하다. 월요일 아침부터 분노가 치민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결국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도한 정부 여당의 심판은 당연한 수순이니 저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총동원하겠지요. 그 중에 검찰 독재 정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검찰 캐비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캐비닛이 박살나게 생겼다 이겁니다. 조국 대표는 다음과 같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지요.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D넷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버스의 관련 보도는 충격적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해왔다는 것입니다.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수사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 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입니다. 검찰이 캐비넷에 보관해온 민감한 정보를 필요한 때에 꺼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검찰 캐비넷은 그 자체로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넷이 아니라 D넷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캐비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곧 밝혀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나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마트폰에 보관 중인 연인과의 사진,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지극히 사적인 파일을 검찰이 나 몰래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대검찰청 업무 지침인 예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부터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지난주에 윤석열, 김호수, 이원석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장 등 특수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공포의 대검 D넷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센터장은 저 우측에 서 계신 판사 출신으로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형현 후보가 맡았습니다.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넷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안에 검찰 전자캐비넷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은
대검 서버 D넷을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들 검찰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의 시작이 대한민국 4대 탐사 기자 중 한 명으로 뽑히며 과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단독 보도를 주도했던 이진동 기자인 것인데, 검찰은 뉴스버스가 대선 때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윤석열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진동 대표를 압수수색하지요. 이후 압수된 휴대전화를 검찰이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진동 기자가 불법 저장 의혹을 잡아냈다 이겁니다. 즉, 이진동을 건든 후과를 이제 윤석열 정권이 감당할 차례다 이겁니다. 뉴스버스의 보도 내용의 일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의 불법 사찰은 검찰의 스마트폰과 업무용 PC 저장 자료를 압수당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를 참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대표는 2011년 윤석열 주인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때 대장동 대출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보도와 관련 지난해 1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자택과 뉴스버스 사무실에 업무용 PC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해 12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전자정보 압수 과정을 참관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2월 5일 휴대폰 전체 정보 가운데 검찰이 압수할 정보 선별에 참여했는데 검찰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정보를 출연해 압수하고 압수 목록을 작성한 뒤 작업 과정이 이루어진 작업용 PC에서 복제된 휴대전화 정보 전부를 삭제 폐기했다는 삭제 폐기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이 대표가 삭제 폐기 과정을 묻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이 여기서는 폐기되고 휴대폰은 대검 서버에 업로드한다는 언급을 하자 이 대표는 왜 삭제한다고 해놓고 다시 저장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리고 검찰 측 수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대표는 수사검사의 지휘 공문을 촬영했다. 이 공문에는 휴대전화에 기록된 전체 정보를 복제한 파일을 대검 서버에 등록하고 보존하라는 항목에 체크돼 있었다. 이 대표는 압수영장에는 엄연히 사건과 관련 있는 정보만 압수하게 돼 있고 관련 없는 정보, 즉 압수 목록에서 제외된 정보는 삭제 폐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